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알죠? 뭐 다 알지 않겠어? 그 단위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정도 되면, 외교부 장관 정도 되면 다 알겠지. 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분들도 사실은 그걸 별로 모른다. 사실 이 자리에는 제가 보기에 남북관계나 북한 통일 문제에 대해서 기본 상식적 판단과 원칙에 대한 기본 입장이 되시는 분들이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편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저는 경계합니다. 매우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국민이 행복해야 된다. 분단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더라. 아무리 파고 들어가 봤는데 결국 분단이 국민 불행의 만악의 근원이더라. 북한을 제대로 모르면 이 논의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남과 북은 평화와 통일에 의해서 대등한 일주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북을 정말 말씀을 드리면 완벽히 모릅니다. 진보라고 합니까?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완벽히 모릅니다. 정말 온전히 자발적으로 그네들의 정치 지도부에 대해서 충성하는가? 이것을 가치 판단의 영역을 떠나서 그것이 온전히 자발적으로 그네들의 메커니즘상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실제로 온전히 절대 충성하더라라는 것이 팩트이면 우리 사회 속에서 그 사실관계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두렵습니다. 종북이잖아요. 종북이지 않습니까? 평화와 분단의 속성으로 대입시켜보면은 분단은 정신세계를 완벽하게 파괴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어린 애들에게 적대를 가르칩니다. 손가락질하게 하고 극복의 대상을 가르치죠. 어떻습니까? 평화의 속성은 상호존중, 신뢰, 화해협력, 나눔과 배려, 관용과 포용, 사랑과 행복이라는 교훈적 가치들을 가르치죠. 진선미를 가르칩니다. 사실은 탈윤리, 탈도덕, 탈규범, 즉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분단의 속성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 애들부터 저걸 가르칩니다. 굉장히 불행해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정책 결정의 투명성,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정책 결정의 투명성 관련해서 2007년도에 34위였어요. 2014년도에 133위가 됩니다. 99계단이나 하락합니다. 저 사이에 우리 사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주 단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왔다. 박근혜 정부 있었다. 권위주의 독재 정권이 다시 부활했다. 종북의 논리가 다시 강화됐다. 분단은 심화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허구와 기만이 축적됐다. 실제로 분단은 찾아가다 보면 분단은 결국 허구고 기만이죠. 다른 건 어떻습니까?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22위가 97위로 떨어져요. 7년 사이에. 사법부의 독립성 35위에서 82위, 법체계 효율성 28위에서 113위. 2015년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미국 갤럽에 발표하면 145개국회 중에서 117위입니다. 여러분 117위는요. 전쟁 중에 이라크보다도 못한 수치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입니다.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행복지수는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000부를 구가하는 대한민국이 전체 경제력 규모 13, 4위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왜 145개국까지 117위밖에 안 될까요?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죠. 정말 심각한 겁니다. 개성관을 보면 통일이 보인다. 사실은 통일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실질적 통일로 갈 수 있는 여러 방안들 중에 매일매일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장소, 기적의 공간, 개성공단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최소 3,000개 이상의 공장에 들어가고 수많은 영업소들이 들어가고 50만 그리고 연 500억 불 이상 그 규모의 엄청난 거대 도시를 만든다는 게 남과 북의 합의입니다. 지금부터 벌써 5년 전에 구현됐었어야 됐죠. 2010년도 5.24 조치 때부터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단절되고 개성공단만 유일하게 추가 투자, 신규 투자를 막았다. 기존에 하던 것만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고 인수위가 정리될 때부터 이미 동결 상태입니다. 통일부의 내부 정책적 과제로서 그냥 동결됩니다. 왜? 사실은 이명박 정부는 6.15 14를 부정했죠. 개성공단도 닫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남과 북이 합의했던 개성공단을 남측이 닫았다라는 오명을 어떻게 씻을래? 그래서 닫지는 못하고 그냥 유지만 합니다. 그렇게 그냥 대충 굴러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낙동강 오리알 완전히 꽂아놓은 보릿자루. 개성공단은 아무것도 하지 마. 숨만 쉬어. 가장 힘들어진 사람은 저예요. 매일같이 빚쟁이 쪼달리 매 도망다니는 거죠, 안에서. 북측은 늘 절 찾아오죠. 협상하자고. 미안해서. 여기서 숨으면 어디 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숨을 데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 숨은지 다 압니다. 분명히 압니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죠. 저를 압박하는 거죠. 압박합니다. 그럼 제가 늘 그러죠. 나를 추방시켜라. 이러지 마. 분단은 북한을 구조적 무지와 체제적 왜곡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분단 속에서는 진리도 정의도 사실도 없습니다. 오로지 국익만 있죠. 그 국익은 왜곡된 국익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남북 관계는 많은 부분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단은 말입니다. 관념 속 분단입니다. 직접 그들과 앉아서 대화를 해보면 이게 무슨 장난짓일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분단은 관념 속 분단입니다. 관념 속에서 적대를 키운 거예요. 관념 속에서. 직접 만나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이게 누구를 위한 분단이야. 이게 장난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이 만나봐야 되는데요. 조선을 위해 배우자. 이건 북측의 모든 학교에 항상 붙어있는 구호입니다. 쟤네들은 12년 의무교육입니다. 6살, 5살에 낮은 반 유치원 들어가서 6살 때 노트만 유치원, 7살 때 소학교, 4년 소학교 가죠. 한 선생님 밑에서 한 반 애들이 4년간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서 6년을 한 선생님 밑에서 한 반 애들하고 똑같이 6년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 7살쯤 아치면은 군대를 가죠. 5년, 10년. 여자애들도 많이 가고요. 바로 졸업을 하고 바로 대학을 가는 애들은 매우 작습니다. 규모가. 그 직통생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뛰어나지 않으면 힘듭니다. 북측에서는 대학이 사회생활을 군대에 나가가지고 아주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어떤 기여를 하고 대학 갈 만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있어야 추천서에서 대학을 보내고요. 직장생활 하다가 너는 누구는 헌신적이고 봉사하고 뭐 사회적인 일을 담보하니까 대학 가서 큰 공부를 해서 좀 더 큰 일을 해라 이렇게 대학을 그렇게 가요. 추천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뭐죠? 사적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과외가 내가 가면 됩니다. 노동당 당원은 500만 명인데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들이죠, 사실은. 그 사회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들입니다. 누구나 다 당원이 되고 싶다고 다 당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제일 처음에 그런 걸 묻죠. 당신은 이 사회 속에서 무엇을 헌신했나? 당원 추천, 직업동맹이든 농건맹이든 어디 여맹이든 사로청이든 가서 추천해서 갔을 때 딱 물어보는 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했나?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을 뽑는단 말입니다. 집단주의, 헌신성, 충성, 걔네들의 진섬의 어떤 기준, 탁월함 이런 것들은 그런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의 관료들은 이해창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면 이미 저거 물 건너갈 건데 안 하고 있었어요. 현대아산이 돈이 없었던 것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2000년 8월 합의가 되겠어. 어차피 이해창 씨가 집권하면 물 건너가는 거지. 이러고 그냥 민기직으로 있었습니다. 북측 근로자들이 임금을 50불에 합의를 합니다. 50불에 밀고 당기다가 우리는 당시에 중국도 베트남도 인도네시아도 많이 나가가지고 적정 임금을 한 200불이면 합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불, 200불 막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냥 이런 자에 50불 하자. 50불에서 시작하자. 왜 그렇게 얘기한 줄 아세요? 남측에서 이미 30년에 다 버린 봉제공장 같은 게 들어온다는데 그들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제2, 제3의 개성당이 생길 거 아니냐. 쭉 확산될 거 아니냐라고. 그 50불을 제안한 사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입니다. 개성공단이 북측에게 돈 줄일까요? 달러박 쓸까요? 기만이고 거짓이고 헛구입니다. 지금 전애들은 북중 국경지대에 가보면은 중국의 북한 근로자 전용 공단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인력 송출하죠. 거기에 평균 임금이 현재 300~400불입니다. 그리고 중동 특수를 지금 걔들이 누리고 있어요. 중동과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 다양하죠. 군사 무기도 많습니다.
하여튼 중동에 건설 인력들 많이 보내는데 월 1,000불씩 받습니다. 지금 개성공단 1인당 연장, 야간, 특근, 잔업 다 해가지고 평균 15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정말 돈이 필요하면은 54,000명 저 숙련공들을 저 밖에 보내면은 몇 배나 많이 벌 거 아니에요. 왜 개성공단 할 것 같습니까? 왜 저 개성공단 저기 100만 평 안에 일개 기갑사단과 일개 보병사단, 일개 포병연대를 왜 송악산 뒤쪽 5km, 10km 물렸을까요? 대한민국이 1사단을, 고향 1사단을 북한산으로 빼낼 수 있습니까? 미친 거죠. 말도 안 되죠. 쟤네들은 왜 저걸 뺐을까요? 북측의 개성공단을 만들었던 이 기본 배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한테 당신 여기서 왜 일하냐고 물어보면 다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천편일률적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세뇌를 받아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삶이죠, 삶. 민족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내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업을 받들어서 뭐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30년 북한을 연구했던 학자가 목적식주로 그네들의 송찰과 민낯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그네들의 충성이 정말 온전히 자발적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때 제가 가장 크게 들었던 감정은 뭔지 아세요? 자괴감입니다. 두려움이었어요. 이것을 내가 남측에 가서 제대로 온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폭력이죠. 정신적 폭력이 됩니다. 굉장한 폭력이 되죠. 그런 것이 사실은 좌절감이었어요. 이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다. 평화 프로젝트다, 경제 프로젝트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124개 사가 있습니다. 영업소 한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 완성해서 2,300개 공장 500건 이상 오시면 저게 우리의 최초의 합의였고 저것을 이어서 지금쯤이면 해주, 남포, 신의주, 함흥, 원산, 나진까지 8개를 돌리고 있어야 되는 게 남북의 합의입니다. 근데 지금 100만 평에 38%에 딱 스톱돼가지고 124개 제조 공장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들은 돈을 벌까요, 안 벌까요? 굉장히 많이 벌니다. 이 엄혹한 비정상의 정상화 속에서도 당국 관계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도 저분들은 돈을 많이 법니다, 사실. 10년, 12년째죠. 대부분 개성공단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국가 경제로 본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1을 투자하면 30을 가져오는 곳입니다. 1년에 5만 3, 4천 명의 북측 근로자들 전체 임금과 세금 다 포함해서 북측에 들어가는 돈이 900억 원 정도 됩니다. 900억 원. 우리는 저기서 얼마를 생산할 것 같아요? 최소 30억 달러 이상은 생산이 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굴 것 같습니까? 남측의 재벌들입니다. 실제로. 왜? 그들은 투자하지 않았잖아요. 124개 기업은 대부분 고위험 업체들입니다. 주문자 상표 제작 방식에 근거해서 오다 받는 거예요. 124개 기업 중에 70%가 의류 봉제 기업들입니다. 봉제, 단순 봉제. 남측의 LG패션이라든가 제일모직이라든가 뭐 필라라든가 코롱이라든가 유수의 K2부터 해서 뭐 아웃도어들 참 많죠. 우리들이 입고 있는 모든 의류의 30%는 개성산입니다. 우리가 입는 모든 의류, 속옷의 90%는 또 개성산입니다. 대부분 고급 옷들입니다. 고급 옷들은 대부분 개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퀄리티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손재주가 워낙 좋아가지고 하여튼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모든 건 다 개성산인데요, 여러분. 이거 얼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남측에서 이거 얼마에 그냥 대충 4, 5만 원 정도 하겠죠? 네? 이게 개성공단에서 생산액으로 얼마가 잡혔을 것 같습니까? 이거 하나가. 생산액으로 1,300원 잡혔어요. 왜 1,300원 잡혔을까요? 봉제비입니다. 이거 한 장 만드는 봉제비. 생각이 난 GDP가 뭐죠, 여러분? 경제학에서 GDP라는 것은 말입니다. 최종 생산물의 소비자 가격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GDP를 이야기할 때 최종 생산물의 소비자 가격이에요. 개성산은 소비자 가격이 아닙니다. 그냥 봉제비만 하죠. 굉장한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제비만 받아도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기업들은
사실은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북측 근로자 한 명 10년간 초기 3년은 5만 원 줬어요. 5만 원. 초기 3년간 5만 원 줬어요. 요즘 올라가지고 15만 원 줍니다. 개성에서 돈 못 벌면 그건 기업이 아니에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하시는 모든 사장님들의 이구동성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구멍가게 같은 동대문에서 구멍가게 하다가 들어가서도 동대문에서 뭐 봉제공 4-5명, 10명 데리고 있다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봉제공 400명, 500명, 1000명씩 받아가지고 돌리면은 1인당 한 달에 자기에게 얼마나 큰 돈을 벌어줄 것 같습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임금 다 빼고 한 명이 얼마나 벌어줄 것 같아요? 사장들은 딱 이렇게 계산합니다. 딱 계산해가지고 임금 빼고 n분의 1 해봐 얼마야? 아, 한 명이 나한테 한 달에 얼마를 벌어줬구나. 이렇게 계산합니다. 업종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봉제만 해도, 의류 봉제만 해도 만약에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 같은 애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분야는. 기업 내부 비밀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굉장합니다. 제가 굉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굉장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남과 북이 경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골드만삭스는 뭐 25년 30만에 G7을 넘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대폭발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개성공단을 보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개성단에 있는 남측 기업인분들은 그걸 압니다. 앞에 눈에 돈이 보이죠. 돈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추가 투자하고 싶어 하죠. 개성공단의 협력업체들은 가급적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의사조치 때문에 다 막혀버렸죠. 이게 개성공단의 현실이다. 광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0몇 년이 걸렸습니다. 분단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진실은. 굉장히 무서운 논리죠. 심각하죠, 사실은. 이거 깨지 못하면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생각을 정말 절박하게 합니다. 우리가 세월호조차도 종북으로 봅니다. 종북이 과연 뭐예요? 종북이 과연 뭡니까? 북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종북, 북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긴 할까요? 하여튼 북이 얼마나 나쁘면 종북이란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정책 생명을 끝내버리죠. 이게 온전한 체제일까요? 저는 분단 체제를 그래서 정말 제정신이 아닌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진리가 있어요? 정의가 있습니까? 남북관계 속에서? 분단 속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체제죠.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요, 정치적 발전도 경제민주화도 아무것도 한 발짝도 못 나가죠. 윤리와 도덕이 다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거짓말을 계속해야만 성립이 되는 분단 체제 속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들에게 윤리를, 도덕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북한 사회주의 경제는 말입니다. 첫 번째, 자본주의 경제하고 다른 게 첫 번째, 노동의 개념이 다릅니다. 노동의 개념이 어떻게 다르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에서 노동은 돈, 임금과 같이 위안되는 개념이죠. 북한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노동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동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을 매우 모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고용과 피고용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 단순한 우리 사회적인 상식 내지는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상식이 북측 사회주의에서는 상식이 아닙니다. 몰상식입니다.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이 처음 들어가가지고 야 너는 내가 니한테 임금 주니까 니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해서 호되게 당하죠. 다름입니다. 알아야 되죠.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노동을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를 더 줄 테니까 연장 야간 끝나면은 따로 좀 더 챙겨줄 테니까 좀 더 열심히 일하자. 그들은 다 퇴근해버립니다. 당신은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걸렸어. 사실은 우리는 이게 진실이고 상식이죠. 그들의 진실과 상식은 다른 겁니다. 그것을 서로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이해하는 순간 통일은 된 겁니다. 다 포장되죠. 이게 2013년 9월에 몇 년 만입니까? 똑같이 합의합니다. 그간 뭐하고? 이미 다 했던 건데 이거 누가 다 부정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 했잖아요. 우리가 휴주각처럼 다 부정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2013년도에 6개월 전 문 닫고 나서 다시 합의했던 게 이거예요. 그 사이에 6년, 7년은 뭐였습니까? 아, 평화가 통일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75%가 냉소적입니다. 굳이 뭐 할 필요 있겠냐고. 왜 그러겠어요? 6.15 14시절만 하더라도 90% 넘는 사람들이 통일에 다 찬성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그 지난 8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면화된 대북, 비하의 방공 적대이들 이런 것들의 속에서 완전히 지금 뭐 말도 못 꺼내죠.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뭐 우리 대학생들의 45%가 통일 반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통일 개념이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의 통일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완전 통일이라는 오랜 최소한 30년, 길게는 60년 오랜 평화의 제도와 과정이라는 게 통일의 개념인데 결국 평화가 통일인데 우리는 늘 완전 통일 이것만 생각해요. 남과 북이 완전 통일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라고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갑자기 물으니까는 남과 북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한 30년이면 되지 않겠냐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 과정을 30년으로 본 거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과 북이 지난 시간의 분단의 기간만큼은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55년, 60년이죠. 그러면서 김정일 국방위 한마디 더 합니다. 공화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화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뻥일까요? 믿거나 말거나. 그 말은 왜 했겠습니까? 남측이 남남 갈등 때문에 30년 만에 되겠습니까? 분단의 기간만큼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죠. 무엇이 맞을 것 같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 통일 방안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 1% 될까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회귀했지 않습니까? 수십 년의 평화의 과정 마지막 순간에 오는 것이 순간 통일이고 통일 이후에 펼쳐질 것도 평화의 완벽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화가 통일이죠. 왜 통일 그러면 다들 머리 아파할까요? 되겠나? 그게 되나? 맞지 않습니까? 안 되죠. 수십 년의 이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통일 대박은 기만입니다. 평화가 대박이죠. 낮은 단계 연방과 뭐 남북연합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컨트롤에서 별 차이 없습니다. 그냥 남과 북은 우리 이 남북연합 방안 합의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대 강국, 특히 미국 등의 세계 패권 질서 될 수가 없죠. 미국의 국익은 뭐죠? 한반도에 있어서의 일상적인 군사적 긴장의 제도화. 그들이 정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까요? 정말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네들의 생각은 정말 진심은 끝간데 없는 군사적, 정치 군사적인 일상적 긴장의 제도화. 그러면 게임 끝이죠. 보편적인 우리 사회의 북한 인식이라고, 북한 인식적 관점을 본다라면은 이 사람 미친 사람이죠. 돈을 다 처박으려고. 오이사 저치 놔버리면 뭐 다 그들 놔버리는데 되겠습니까?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요? 올 초부터 북한 경제 상황 호전, 주민생활 향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 북한 체제의 정점에서 권력을 공고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올 초부터 북한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습니까? 2012년 이후부터, 2011년부터 폭발하는 건 2013년부터입니다. 그 이전부터 쭉 올라오고 있었어요. 2009년, 2010년에도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봤죠. 왜? 무시했으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라는 것은 뭐 언론에 안 가르쳐주고 정보를 발표 안 하니까 당연한 거죠. 왜? 분단 체제니까. 20년간 30년간 그렇게 힘들었다는데 이제 분수를 넘었단다. 그것이 불편한 진실일까요? 북측 애들이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단다라는 게 굿뉴스입니까? 배드뉴스입니까? 북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북에 대해서 뭘 알까요? 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북한의 경제는 말입니다. 9대1 경제라 그럽니다. 9가 군수고 1이 민수입니다. 군수가 9고 1이 민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상이 돼요, 여러분? 왜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우리식 기준의 수출 주도형 국가의 시장 경제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걔네들은 무슨 경제죠? 자급자족 경제입니다.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립경제. 이미 그네들은 군사적 강성대국을 건설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미 더 이상 미국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선언입니다. 얘 똑똑한 놈 하나 만들어 놓고 게임 끝났다. 이제부터 모든 국가의 모든 총력전을 인민경제 연설로 다 총력전을 펼치라는 게 김정일, 김정은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신년사의 기조입니다.
여러 많은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북을 얼마나 알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모른다고 이야기하자. 모른다고 이야기하자. 찌질한 북한, 나쁜 북한, 극복해야 될 북한, 이런 북한만 알지 실제로 북측 실체는 잘 모르잖아요. 휴대폰이 어떻다, 스마트폰이 어떻다, 생활 수준 향상이 어떻다, 저런 것들은 그냥 더 이상 논박 얘기 없이 팩트입니다. 2014년도 되면 자급자족으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는 2011년, 12년도에 저 단위에 있는 애들이 합니다. 2012년도에 쟤네들 인공위성 쏘고 나서 미국 주도에 안보리 제재 들어가가지고 1월부터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전쟁 얘기들하고 개성공단 6개월간 문 닫았던 애입니다. 사회주의 정론은 말입니다. 노동신문은 뻥일까요? 북한의 조직생활, 집단주의 체제를 알면은 언론은 교양지입니다. 교양지.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게 거짓이 있으면 2,480만 전체를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제가 안 돌아갑니다. 난리가 납니다. 언론이 우리처럼 오보를 남발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네들이 평가합니다. 지금 2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러시아는 뭘 가져갈까요? 지하자원을 가져갑니다. 북측의 지하자원 가져갑니다. 우리도 당시에 북측 수심해가지고 북측의 지하자원을 가져오기로 했었잖아요. 이 모든 기회들을 다 박탈당하고 있다. 여러분, 평양에는 특수계층만 삽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뒤에서 물으면 안 됩니다.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평양에는 장애는 못 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개인 매대입니다. 개인 매대. 직불카드 쓴다는 거죠. 카톡도 터지고요. 얘들 3G 기반이 2007년도에 3G 기반 다 깔았습니다. 유심칩 깔아가지고 노동신문 본다는 거죠, 그냥. 이거 북측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넘쳐난다라는 거, 저런 익살스러운 사진들도 올린다라는 거, 이것만 보입니까? 리무진 버스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 엄청난 모습들은요. 대동강가에 세워지는 관련집들입니다. 농촌 개혁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개혁하고 있죠. 저런 외견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군사적 문제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평화 없이는 우리는 섬나라다. 유나이티드 코리아는 사실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첫 출발은요. 북을 제대로 알면 이거는 쉽다. 매우 쉽다. 북을 제대로 알면.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